자,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그냥 종강을 할까 하다가 여기 몇 가지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추가 자료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몇 개 포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던던트 로봇 쪽 들어주면서 자코비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자코비안 우리가 수도 인버스를 구하면 J 트랜스포즈 JJT 플러스 람다 I 인버스 이런 항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에 이제 지난번에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을 토대로 해서 옵티말 기법을 적용하는 것들도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때 프로젝트드 그라디언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적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글로벌 최적화는 아니고요. 그 로컬에서 그라디언트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옛날에 썼던 거하고 똑같이 특정 어떤 코스트 펑션을 줄여나가는 형태로만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리던던트 로봇의 마지막 편이 되겠고요. 사실은 더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프라이어리티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조인트의 값을 작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 이 에디셔널 액세스 부가축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제는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간단한 예제들이고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카라 23 예제가 있고요.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의 한 축을 더 부가축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에디셔널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 부가축은 제가 AA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에 부가축을 하나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 되겠고요. 코드 타이핑을 좀 하는데 오래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부가축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축이 이렇게 바퀴를 달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이자에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좌우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여기 가서 로봇이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 첫 번째 축이 원래 베이스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Q1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 들어가고 Q2, Q3가 각각 조인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예제를 Q 세타 1이라 해도 좋겠고요. 세타 1이 가로 세로 움직이는 거, 세타 2가 첫 번째 관절, 여기 로봇의 이쪽 어깨 쪽 관절, 세타 3가 엘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동작을 시켜보면요. 여기 move 명령어 써서 Q1, Q2, Q3 들어가는데 처음에 0이 들어갔으니까 제자리에서 30도, 30도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칸만큼 가서 여기까지 가서 뭔가 30도, 30도 이런 식의 동영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10초 정도 뜸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타이핑 열심히 하고 있고요. move 명령어는 뭔가 관절의 움직임이니까 0, 30, 30 표현했고요. 다음에 5, 30, 30 넣으니까 5만큼 간 다음에 30도, 30도.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음은 10, 30, 30.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이걸 인버스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겠죠. 인버스를 풀어야 되고 AA, Additional Access이고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고 예제는 제가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인데 한 관절이 더 들어가서 2의 3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앞서서처럼 cforce 명령을 써서 인버스를 푸른 다음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의 5, 15의 5, 15.7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한번 보세요. 자 10의 5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입력은 3개지만 출력 여기 인버스를 풀어야 되니까 XY 좌표만 10의 5 지금 가 있죠. 그 다음에 15의 5 하니까 여기 가 있는데 15의 7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얘네들의 움직임이 어라 왜 직선같이 보이지? 약간 직선 비스무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얘가 10의 5까지 가라고 했더니 이제 5칸 여기 10의 5입니다. 10의 5에 갔는데 여기 요만큼 움직이고는 거의 직선처럼 표현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요만큼 이동한 다음에 직선처럼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5의 5를 대입했더니 아주 명확하게 직선처럼 이동을 합니다. 그죠? 아니 이거 뭐 그냥 통으로 움직였네? 라고 생각될 만큼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만큼만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코비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코비아는 입력이 뭐죠? 1, 2, 3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들어가고요. 출력은 x, y 좌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3개가 되겠고요. 앞서서도 제가 프리즈매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잘 안 썼는데 슬라이딩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프리즈매틱은 옵셋이 움직이거나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들을 얘기하겠습니다. DH 파라미터 형태로 보면은 길이가 늘어나거나 옵셋이 증가하는 지축으로 옵셋이 증가하는 경우죠. 자 근데 이제 진짜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왜 이게 자꾸 직선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아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만큼 이동하고요 직선이에요. 그죠? 15일 때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은 이제 또 볼까요? 15에 5인데 거의 그냥 수평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요만큼 가고 직선. 그죠? 그 다음에 15에 7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여겨보세요.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 최종 결과물을 보시면 관절이 거의 다 직선이네. 이동에다 직선처럼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보통은 이제 독하게 문제를 내면은 이 이유를 찾아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기 말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은 자코비아는 세타 1, 세타 2, 세타 3 그리고 x, y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코비아는 입력이 행이 2개, 그 다음에 열이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유 자유도이기 때문에 underdetermined 시스템이 되겠죠. underdetermined 시스템이 되겠고요. underdetermined 시스템을 푸는 방법은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풀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쓰고서 세타 도트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기를 원하는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x 도트는 j 세타 도트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무조건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합이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보면은 x 도트는 j 세타 도트를 만족하는 j 수도 인버스를 찾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타 도트, 그러니까 각각의 조인트의 속도가 되게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얘네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얘가 직선처럼 서 있었을 텐데요. 예.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하나, 둘 해서 로고 팔이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세타 도트가 제일 적어야 되니까 움직임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1만큼 움직였고 나머지는 30도, 여기는 아예 안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각도가 작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1 움직이고 여기 30도 움직이고 여기 빵도, 이런 조건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5에 5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한 5칸, 대여섯 칸 가면 되겠네. 이거 나머지는 움직이지 말아야겠네. 그래서 모든 관절, 특히 세타 3가 0인 경우, 직선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들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직선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ditional access 부가축을 쓰게 되면 이론적으로 바로 underdetermined 시스템의 j 수도 인버스를 구하고 있고, j 수도 underdetermined j 수도를 구하는데 수도 인버스는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때문에 각각의 관절의 속도가, 관절의 변화량이 최소한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 때문에 자꾸 직선 움직임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패턴이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내 마음하고 좀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자유도 로봇이고요. 부가축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자유도 로봇의 부가축이 표현돼서 총 4자유도가 되겠고요. 베이스가 움직이는 하나, 둘, 셋, 3개의 관절을 가진 스카라 타입 로봇이고, 부가축이 하나가 추가돼서 총 4자유도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브 명령어는, 무브는 뭐 조인트에다가 입력 4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세타 1, 2, 3, 4 4개의 입력을 넣었더니 움직임들이 표현이 되겠고요. C포스의 경우에는 3개 X, Y, 세타를 넣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나옵니다. 무브 명령어로 30, 30, 35 하고 넣었어요. 얘는 30도, 전부 다 관절이 30도씩 움직이는데 마지막 5가 부가축의 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5칸만큼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5칸 갔다가 이렇게 꺾였죠. 표현한 거고요. 30, 30, 10 하면 10만큼 간 다음에 30도 꺾였고, 30, 30, 0 하고 넣으니까 제자리에서 30도씩 꺾었습니다. 이제는 인버스로 풀어보겠고요. 10의 5에 30도입니다. 그래서 10의 5, 여기가 10, 여기 5, 각도는 30도를 만족하고 있죠. 다음에 15에 5에 30 하니까 역시 또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때문에 직선 비스무리하게 나타나죠. 이 끝에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직선은 되지 않을 텐데, 이 게으른 로봇이. 근데도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관절들은 직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 움직임을 적게 하려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50, 30이잖아요. 그래서 5칸, 10칸을 만족하고 끝의 각도는 30도를 만족해야 되는데 최대한 조금 움직이려니까 이만큼 가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관절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슬라이딩 하는 부가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슬라이딩 파트에도 역시 조인트 관절인데 앞서 얘기했던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때문에 부가축의 이동도 굉장히 적게, 그리고 각 관절의 움직임도 적게, 그래서 최대한 관절을 많이 꺾지 않고 움직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난번에 이제 널 스페이스에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코스트 펑션을 보통 토크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토크를 안 넣고 그냥 우리가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냥 수도 인버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만 가지고 구해도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일들은 최대한 관절을 조금 움직이니까 굉장히 게으른 로봇인 거죠. 그래서 관절을 최소한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가려다 보니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얘네가 저희 지금은 조인트 축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C포스 쓸 때 한번 보세요. 지금도 무브 그냥 관절 움직임이죠. 관절 스페이스,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입력 넣은 거고요. 이제 인버스 써 보면 최소한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슬라이딩 파트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관절들을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게으름의 원단입니다. 최소한 조금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게으른 로봇들이 관절을 좁히기 위해서 관절을 최소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거는 뭐 로봇이 게으른 건지 하여간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각도 움직임을 적게 하려는 일종의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이와 같은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로 C1 제가 이거 데이터 파일을 같이 넣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제로 C1 예제는 C 왜 C라고 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C라고 했을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왜 C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코드명이 다 이 부가축 문제를 풀 때에는 C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해서 자 그래서 이 제로 C1 예제는요 일곱 번째 축이 바로 프리즈마틱 조인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번호상으로는 귀찮아서 세타 7이라고 붙였지만 실제로는 맨 앞부분이 이게 이동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2부터 세타 6가 일반적인 육자유도 로봇이 원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슬라이딩이 있으니까. 근데 기존 코드를 부시기가 귀찮아서 세타 1부터 6번까지가 육자유도 로봇이 되겠고요. 맨 앞에 있는 거에 넘버를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부가축 AA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Q7이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면 Y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현재 Y입니다. 여기가 X로 잡혀져 있고요. 로봇 좌표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얘가 Y 좌표가 이쪽에 있네. 뭐 X가 어디인지는 기억 안 나고요. Y 좌표가 지금 이쪽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세타 7만큼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한 다음에 그 위에서의 1번 회전, 2번 회전, 3번 회전, 4번, 5번, 6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육자유도 제로 로봇하고 똑같고요. 맨 앞부분에 부가축 움직임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실제로는 07번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 7번째 변환 그리고 여기는 6개의 변환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끝단도 있기 때문에 끝단이 있어도 그건 상관없죠. 총 7개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구성 보시면 H06이라고 했지만 원래 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부가축 이동 A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그 A축 위에서 첫 번째 0번 회전을 1번 회전을 A축 위에서 1번을 하고 1에서 2, 3에서 4, 해서 5에서 6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A라고 하는 것은 부가축 슬라이딩 메커니즘 프리즈마틱 조인트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C포스 명령을 써서 여기가 이쪽으로 X방향 그리고 여기가 Y방 이건 뭐 좌표가 뒤집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X축으로는 600, Y축으로는 얼마, Z축으로는 얼마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럼 X는 600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Y는 0에서 10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1000 많은 양으로 움직이고
Z값 위로는 300좌표까지, 그리고 롤 피치오는 000 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X 도트는 J 스타 도트는 뭐 J 트랜스포즈 JJT 인버스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겠고요. 자, 왼쪽 결과하고 오른쪽 결과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때의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초기에 세타 7개에 대해서, 조인트 스페이스 7개에 대해서 특별한 값, 그냥 아무거나 값을 넣어놨는데 0 집어넣으면 싱귤러 될까봐 레디안 10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Q7은 에라 모르겠다, 여기 시작점이 0이니까 이쪽이 Q7인데 나는 0을 넣겠다, 이렇게 왼쪽처럼 해놓고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식이고 요 Q7 부분만 여기는 Y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Q7을 0이라고 해놓고 풀면요, 600, 300, 000, 지금 제자리에서 잘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600, 500을 대입했더니 올해 로봇팔이 500 좌표 근처로 이동을 했고요. 600, 1000을 넣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팔이 못 가고 그냥 가운데에서 여기서 찌부러져 있습니다. 이거 500이고요. 500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여기가 500인데.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제대로 안 풀리네 라는 생각이고요. 600, 500 Y좌표가 500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왔어요. 그리고 1000을 가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예 바보짓, 아예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자코비안 인버스가 제대로 뭔가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Q7Y, 현재 내가 가야 되는 Y값, 뭐 예를 들면 0도, 500, 100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인버스를 풀어보게 되면 오른쪽 결과 보시겠습니다. 600, 300은 뭐 제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잘 답이 나올 거고요. 빨리 가라. 네, 제자리에서 이 좌표기 위해서 잘 보여줬고, 600, 500, 300을 하니까 500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온 거고요. 600, 1000, 300을 하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1000까지 다 못 왔죠. 여기가 저거니까 왔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600, 500, 1000을 했더니 초기 값을 Y라고 대입을 했더니 초기 시작 지점이 여기가 0이거나 500이거나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00, 1000이 되면 실제로 자코비안이 잘 초기 값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풀리면서 답이 잘 풀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가 좀 삐뚤어서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그 근처에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방금 전 이 이동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뭐 별거 한 게 없이 그냥 수평 이동했구만. 600, 300 찍고 600, 500, 300은 그냥 밑에 부가축이 500만큼 가고, 그 다음에는 1000만큼 가면 아무 관절 움직임 없이 그냥 이동만 하면 되네.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쉽게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반칙이죠. 네. Q7이 움직여야 되는 위치를 그냥 알려주고 거기까지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자코비안을 6x7을 푼 게 아니라, 이때의 자코비안은 6x7이겠죠. 출력은 XYZ 롤 PCO고 입력은 Q1부터 Q7까지니까 이건 뭐 문제를 6 곱하기 7로 푼 게 아니라 슬라이딩 따로 풀고, 그죠? 슬라이딩은 Q7은 Y까지 이동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J 6 곱하기 6을 푼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건 어딘가가 자코비안을 잘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잘 이용을 해서 이게 세타 도트 제곱이 작아지게, 그리고 얘는 Q7의 초기 값이 작아지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어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의 숫자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600, 300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 Y좌표는 0에서 1000. 와, 되게 큰 숫자죠. 여기 끝에까지 가면 3000, 2000 이런 숫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만 정도 된다고 치면 되게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죠. 지금 Q1, Q2, Q3들을 움직여봐야 길이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00, 300, 뭐 500, 600, 500 이 정도의 숫자들은 자코비안으로 잘 풀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축이 만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코비안의 요소들을 잘 보시면은 세타 7이 되게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딘가가 잘 안 맞죠.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사이에 있는데 Q7만 뭐 0에서 3000 되게 큰 숫자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인데 Q7만 숫자가 몇 배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코비안을 풀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코비안의 어떤 컬럼들을 되게 큰 값으로 유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면 인버스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지난번 싱귤러밸리티 컴포지션처럼 생각한다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뭔가가 곱해져야 되는데 큰 숫자가 곱해지는 것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에요. 세타 1의 제곱, 세타 2의 제곱, 플러스 점점 세타 7의 제곱이면 세타 1부터 세타 1, 세타 2, 세타 6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인데 얘 혼자 뭐 만, 10만, 그것도 심지어 제곱. 그러면 이 값을 작게 하는데 나머지는 별로 영향이 없고 이 값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럼 뭔가 골고루 이 값을 작게 하기가 어렵겠죠. Q7만 그냥 대충 줄이면은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이것들이 다른 녀석보다 Q7이 워낙 큰 값을 갖게 되니까 문제가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인데 세타 7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움직여야 되는 총량이 있을 텐데 그 총량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는 0도 여기까지 가면 2파이 360도 이렇게 문제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만이면은 만 나누기 2파이 세타 7 별표는 2파이분의 만 그리고 여기가 실제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별표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니까 0이 들어가면 세타 7이 0 나오겠고요. 여기가 2파이가 들어가면 여기가 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7은 세타 7의 별표를 통해서 앞에 이런 비례식을 넣어주고 이걸 자코비안 매트릭스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부가축 문제 푸실 때 보통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를 많이 해주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 결과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처럼 600, 0, 500, 200 좌표로 처음 했고요. 여기는 이제 y좌표가 0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좌표가 500이 되게 했고요. 여기는 y좌표가 1000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베이스가 움직이는 게 좀 달라졌죠. 이제 티커너프 레귤러라이제이션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가 뭐 각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들이 여기가 앞서서의 이 자세가 똑같이 여기 가서 이렇게 카피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세타 7이 y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요만큼 이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대로 포스처가 자세가 카피가 되는 것처럼 얘만 바뀌었는데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세가 나왔다면 또 여기서는 이런 자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써서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심지어 세타 7이 음수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500까지 간 거고요. Y좌표가. 벌어지는 각도가 세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죠. 아까는 세타 1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세타 7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세타 1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타 7을 정교화를 해서 작은 값으로 바꿔놓으니까 모든 관절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써야 된다면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위에 있는 매니플레이터의 궤적을 구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꼼수 같은 거지만 우리가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기본 컨셉을 이해한다면 모든 관절을 잡게 해야 되는데 한 관절만 되게 큰 값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관절들의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서 이 룰을 잘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움직이는 거를 0에서 2파이 즉 360도 정도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나니까 움직임 전체가 모든 관절들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예제들이지만 우리가 숫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래밍화해서 고쳐보시면은 다 이게 수식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이 수식 하나를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 자코비안들을 우리가 수식은 똑같지만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전체의 의미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봇은 특히나 여유자유도 로봇의 경우에는 이 수식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코비안을 정교화를 하던 자코비안을 분해해서 이 예제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자코비안은 실제로는 두 개로 나눠서 이동 따로 로봇팔의 이동 따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에 의한 이동 하나 로봇팔의 움직임 하나 이렇게 문제를 분해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수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툴을 하나 배우실 것도 여유자유도 문제인데 이 세타가 서로가 레벨이 너무 스케일 값들이 큰 차이를 갖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의 수도 인버스를 구했지만 두 개의 문제를 분할해서 푸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푸는 것 같은 효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칠을 해야 되더라.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얘가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이 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동 파트에다가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에다 매니플레이터의 움직임이 잘 섞여서 앞서서 이렇게 칠을 했는데 또 여기를 칠을 해야 되면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계산을 해내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비율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율을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모바일 파트의 움직임들을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곱해서 세타 7을 작게 만들면은 모바일 로봇도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값을 다른 값하고 비슷한 수준 또는 그거보다 더 작게 하면 모바일 로봇이 되게 조금 움직이면서 거꾸로 얘기했네. 이 값이 작아지면 모바일 로봇은 되게 조금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걸 칠하려면 요만큼만 움직이고 팔을 쭉 뻗어서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립성에 대한 것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 값을 되게 작게 유지하는 것들도 이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안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예제는 밑에 베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사례들처럼 밑에 베이스가 조금만 움직이고
팔을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서, 왜냐하면 팔에 대한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팔에 대한 비율이 커진 것들, 큰 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자코비안이잖아요. 우리가 자코비안 인버스를 푸는 이 노력 과정을 보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줄여야 되는 것들의 비율을 높여서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7이 0에서 뭐 한 3천 정도 사이면은 얘부터 줄여야 되니까 이게 픽픽픽픽 움직여야 되겠지만, 세타 7을 0에서 뭐 2파이 이 정도로 되게 작게 한다 그러면 600이라고 하는 숫자, 이 팔의 길이만큼이 곱해지는 세타 1이 제일 도미넌트한 중요한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1의 움직임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어프로치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수식을 갖다 쓰면 되겠더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자체, 즉 자코비안 수도 자코비안을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이 수식 자체가 최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이 부분을 할 것인가, 제2의 설계를 우리가 살짝 바꾸게 되면 성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기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숙제들 체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일단 올해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